근데 못 바꾸지 않아? 정보했거든. 천하미가 그거 무조건 그거 엄청 경험이나 물리가 뭐 상관없을걸? 물리 뭐 상관없어. 아니 상관없어. 상관없어. 거의 별로 상관없을걸? 크게? 모르겠는데? 아니 근데 솔직히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 매년 이번에 또 바뀌어서. 아니 근데 나 옛날에는 사실 물리 안 들어도 공대 그냥 가긴 가는데. 아니 사회과목 선택해도 공대를 가는데 물리 안 했다고 공대를 못 가겠어? 물리 안 하려고 간다고? 공대를 아예 못 가. 그래서 내가 뭐라 생각했는데 그 얘기를 안 듣는다고 천막부터 깔을 맨날 하는 거 아니 근데 그럼 난 아무것도 가서 올리고자 너는 그냥 같이 일할 때 열심히 하고 물리할 때 점수 자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단은 저거 뭐야 해설 나중에 하고 여러분 틀린 거 위주로 할 거고요. 진도 먼저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좀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아마. 절대 좋아. 함수. 언제보다 훨씬 낫지. 함수 싫어. 함수 그림에서 와장창인데. 아무리 팀에 풀맨. 나 내가 오늘 잠을 3시간 잤어. 그래서 신났어. 오랜만에. 자 보세요. 그리고 그 좋은 소식이랑 나쁜 소식인데 뭐부터 들을래? 나쁜 소식이야. 나쁜 소식은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 11월이죠. 11월. 그러니까 아니? 11월은 금요일에 그 404호예요. 거기가 좋아요. 근데 가만 있어봐. 들어봐. 여기 좌석이 몇 개가 있냐? 들어봐. 좌석이 몇 개가 있냐? 23개가 있습니다. 지금 몇 명이냐? 23명이에요. 그러니까 들어봐. 한 달만 참으면 돼. 한 달만. 한 달 딱 4번. 그러면 이제 12월부터는 이제 그거 우리 확장해가지고 또 옆으로 넘어가. 보잉고 애들이 넘어갈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큰 걸 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아마 2층으로 내려가겠지. 2층에 좀 큰 데가 있으니까. 거기는 모르겠어. 거기로 갈지 그 옆으로 갈지 모르겠는데 그 옆에도 괜찮아. 하여튼 한 달만 딱 좀 참으시면은. 근데 월요일은 여기야. 여전히 월요일은 여기고 금요일만 이거 저거 딴 것 때문에 그렇거든.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좋은 소식이 있다. 그래도 이번 주 금요일은 아니요. 그 보잉고가 없어서 이번 주 금요일은 201호예요. 저거 했던데. 보잉고가 없는 게 좋은 소식. 이거 내가 카톡으로 알려주긴 할 거야. 201호 그 제일 큰데 저거 직보했던 데 있지. 엄청 큰데 거기서 할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은 그래서 201호고 11월은 일단 404호야. 어쩔 수 없어. 근데 거기 공사 끝나는 대로 그 보잉고 애들 넘어가면은 우리도 이제 바뀔 거야. 자연스럽게. 알겠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 23명이야 지금. 이제 이번 주 금요일 아니야? 딱 23명이야 지금. 들어오면 어떡해요? 이제 안 받는다고 얘기했어. 이미 얘기했어. 이제 끝이라고. 더 못 받는다고. 하여튼 끝이야. 23이야 지금 딱 23이에요 여기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얘들아 이제 보자. 자 이거 우리 이제 함수에 대해서 배울 건데 진짜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거 특강 들으신 분들은 뭐 기억하실 수도 있겠지만 특강 때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가 아는 함수의 개념이 애초에 중등과 고등이 아예 달라요. 중등에서 배우던 함수랑 고등에서 배운 함수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 그러니까 제가 일단 그거부터 얘기하라고 들어가겠습니다. 지울게 이거. 카톡으로 다시 공지해 줄게요. 자 우리가 중등 응애 때는 함수를 어떻게 배웠냐. 종속적인 관점에서 배웠어. 종속의 관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 우리가 처음으로 함수를 배운 게 언제였냐. 순서가 이게 맞나? 모르겠는데 아마 정비례 반비례 배울 때가 처음 아닌가? 나 솔직히 잘 몰라요. 중등 수학은.
이런 거 했을 때 있잖아. 아, 그냥 X지. 처음에 응애 때 배운 거는. 요런 거를 아마 처음 배웠을 겁니다. 이거 아니면은 그 직선을 아마 처음 배웠을 거예요. 근데 이거 여러분들 배울 때 애초에 어떻게 배우셨냐? 내 기억으로는 이렇게 표 그려가지고 이거 무려 한 7년 전쯤 그때 교생 가서 했던 건데 X가 1, 2, 3, 4면 뭐 예를 들어서 이게 Y는 X분의 1이야. 그럼 얘네가 어떻게 바뀌냐? 얘랑 규칙을 가지면서 얘는 1분의 1이고 얘는 2분의 1이고 3분의 1이고 이게 뭔 소리냐면은 X랑 Y가 반드시 뭘 가져야 되냐? 규칙성을 가졌어야 됐단 말이야. 원래 중등에서 배운 건. 근데 여러분 이제부터는 아예 그 개념을 깨야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뭔 소리냐면 함수에는 규칙 따위는 없습니다. 함수에 규칙 따위는 없어요. 내가 만들기 나름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 고등학생이 돼버렸는데도 이 관점으로 계속 함수를 본단 말이야. 그러면 머리가 아픈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이제부터는 어떤 관점으로 볼 거냐면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볼 겁니다. 자, 대응은 뭐냐면 뭐 이런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예를 들어 x가 1이고 y는 3이야. 상관없다 이거야. 예를 들어 x가 2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y는 그냥 뭐 7 이런 거 해도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x는 3이야. y는 루트 2야. 뭐 상관없다고. 이런 식으로 그냥 x, y를 하나씩 짝지어주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은 대응이라 그럽니다. 그냥 이렇게 손잡고 있는 거예요. 손잡고 있는 거. 이렇게 되는 걸 이제 일반적으로는 대응이라고 하고요. 여기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려 하시는 게 있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대응이라고 하면 두 집합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x, y 두 집합에서의 대응을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 여기 1, 2가 있고 여기 3, 4가 있어.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1이 3으로 대응이 되고, 그러니까 1과 3이 대응되고요. 1과 4도 대응되고 2와 3 이렇게 대응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대응이 맞느냐? 대응은 맞습니다. 대응은 맞아요. 뭔 소리냐면 이 똑같은 애가 여러 개로 이렇게 대응이 되더라도 한마디로 1이 3이랑도 손잡고 4랑도 손잡아도 상관없다는 거야. 상관없어요. 그래도 전혀 상관없어. 근데 이제 함수가 되려면 그 대응이, 자, 우리 대응의 관점에서 본다 그랬잖아. 근데 이 대응 중에 뭔가가 함수가 될 건데, 얘가 함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거 조금,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자, x는 바람을 피면 안 되고요. y는 바람을 펴도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제일 이해가 쏙쏙 잘 되더라고. 뭔 소린지 알지? 1은, 그러니까 X쪽에 있는 정의역, 그러니까, 이름은 모르니까. X쪽에 있는 애들은, 이름 알죠? 근데 정의역이라고 할게, 그냥. 정의역의 원소는 공역의 원소에 무조건 하나씩이랑만 대응이 돼야 돼요. 무조건 하나씩만. 근데 공역에 있는 원소는 두 개가 와도 상관없다, 이거야. 그래서 이 함수에 중요한 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 꼭 알아야 돼요. 함수는 반드시 여기 제가 심지어 따옴표 해놨습니다. X의 모든 원소가 뭐라고 써놨어? 오직 하나씩 우리 반에 아니지? 오직 하나씩만 대응될 때. X에 있는 모든 원소여야 돼. 모든 원소.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하나라도 이렇게 3 이런 애들 남아있으면 안 된다고. 남아있으면은 얘도 무조건 이쪽으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근데 Y쪽에 남아있는 건 상관없어요. Y쪽은 상관없어. 중요한 건 어디? X란 말이야. X에 있는 모든 원소가 대응이 돼야 되고요. 모든 원소가 대응이 돼야 되고, 하나씩만 이 위에 것처럼 대응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1은 두 개로 가니까 요러면 안 된다는 거야. 대신에 받는 쪽은 두 명한테 받아도 된다. 더 이상은 얘기 안 할게요. 환승연애 보지 마. 환승연애 뭐 누가 막 스토리 올렸다 그러던데 보는 거? 그거 보지 마. 재미없어. 나 안 보셨죠? 봤어요. 여자친구가 하도 보여줘가지고 쇼츠로 한 200개 봤어 진짜. 재미없어. 하여튼 그렇습니다. 함수는 대응 중에서도 특별히 X의 모든 원소가 Y에다가 오직 하나씩만, 정확히 하나씩만 대응되는 애들을 함수라 그런다. 뭐 다 알죠? 여기는? 그래도? 그래서 사실 그 정의 쪽은 조금 빠르게 넘어가긴 할 거예요. 이 정도만 얘기하고. 이것도 뭐 알긴 알 텐데 좀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여기 그림 하나 가지고 왔거든? 요거 보시면 좀 명확하게 이해가 될 거예요.
자, x에서 y로 가는데 예를 들어서 저 상황에서는 x 안에 1, 2, 3이라는 세 개의 원소가 있었고 y 안에는 3, 4, 5라는 원소가 있었거든?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갔다 이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 출발하는 곳에 있는 애들을 정의역이라 그러고요. 함수를 정의하는 애들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쪽에 있는 애들을 공역이라 그럽니다. 공역. 그 다음에 실제로 그 함수값이 되는 애들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은 치역이라 그럽니다. 다 알잖아, 그치? 알죠? 이 정도는 안다고 생각하고 한다잉? 우리 뭐 많이 했으니까 솔직히 정의는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을 하겠고 사실 문제에서 결국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게 될 건 얘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공역은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이 뒤에 나오게 될 어떤 거를 보시냐 서로 같은 함수라는 게 있지. 그때 뭐 다은이가 한번 물어봤던 것 같은데 이 서로 같은 함수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굳이 어떻게 하시냐 굳이 이 정의역과 공역이 서로 같다라고 굳이 얘기를 해요. 그 이유는 저번에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 수학자들이 함수를 다루는 상황에서 공역은 내가 얼마든지 키울 수가 있단 말이야. 공역은 얼마든지 키울 수 있기 때문에 함수를 정의하는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얼마든지 마음대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치역을 좁혀놔 버리면은 거기에 알맞게만 함수들을 딱딱딱딱 만들어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공역을 일부러 크게 빵 때려놓고 그냥 두 함수가 같다 이렇게 만들어 버리기 위해서 또는 다른 함수들 간의 연산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겁니다. 뭔 소린지 모르겠으면 그냥 몰라도 됩니다. 솔직히 별로 상관없는 얘기예요. 함수의 상등. 이거 상등 제가 집합할 때도 얘기했고 행렬할 때도 얘기했던 거야. 그냥 이 상등이라 하면 둘이 같다는 거예요. 둘이 같다. 그래서 왜 여기서 잠깐 얘기를 하고 싶은데 왜 굳이 그냥 같다고 하면 되지 상등이라고 하느냐. 상등에서 서로 상자의 같을 등이란 말이야 이게. 그치? 서로 한자 알죠 여러분? 나 쓸 줄은 모르긴 하는데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두 함수를 비교하거나 두 집합을 비교하거나 두 행렬을 비교하거나 할 때는 서로 뭔가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머릿속에 좀 이미지로 가지고 계시면은 이 뭔가 계산을 하실 때 안 헷갈릴 수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따 재미없다 그쵸? 처음에는. 자, 이 상태에서 F와 G가 같다라는 것과 필요 충분 조건에 있는 건 뭐가 되냐면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정의역과 공역이 같아야 돼. 여기서 그때 질문을 했던 거야. 아니 이게 공역이 아니라 치역이면 안 되냐. 당연히 상관없어요. 당연히 상관없지만 우리는 좀 더 넓은 것들을 볼 거기 때문에 수학자들이 만드는 상황에서는 공역이 같다고 하는 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굳이 공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치역이 같다 해도 뭐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이게 중요한데 자 얘네들의 함수 값이 달라야 돼요. 함수 값이 같아야 돼. 이게 뭔 소리냐? 이 말이랑 치역이 같다. 이거 두 개 다른 소리입니다. 얘랑 다른 소리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두 함수를 잡을 때 fx를 뭐라고 잡았지? x라고 잡고 fx를 마이너스 x로 잡는 거야. 그러고 이제 x를 뭘로 주냐면은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주는 거지. 그럼 여기서 fx와 gx는 치역은 분명히 똑같아요. 치역이 똑같을 수밖에 없어. 왜냐면은 얘 함수값으로 나오는 게 f-1은 마이너스 1이고 f0은 0이고 그 다음에 f1은 1이란 말이지.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 f-1은 1이고 f0은 0이고 f1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이 치역은 같아요. 그러니까 그 결과물로 나오는 집합은 같지만 같은 함수는 아닙니다. 이거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주의하셔야 돼. 이게 이제 첫 번째 주의할 사항이고 두 번째로 주의할 사항은 예를 들어서 함수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거 많이 하셔서 알겠지만 fx가 x제곱이고 gx가
절대값 x 이렇게 나와 있는 거지. 그럼 이 두 함수는 일반적으로는 달라요. 일반적으로는 다르지만 만약에 내가 정의역을 이렇게 잡아버린다면, 내가 정의역을 이렇게 줄여버린다면 fx와 gx는 완전히 같은 함수가 됩니다. 왜냐? 정의역 당연히 같고요. 내가 정의역 이거라 그랬으니까. 함수 값들을 생각해 보시면은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1, 마이너스 1 넣으면 1, 0 넣으면 0, 0, 1 넣으면 1, 1. 완전히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실제로 형태는 다르게 생겼지만, 식은 다르게 생겼지만 정의역을 줄여가지고 정의역을 적당히 제한을 해서 두 함수를 같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정도 두 가지 뭐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 밑에 이거 알아요? 함수 판별하는 방법? 그냥 세로선 긋는 거? 처음 보시나 이거? 아마 방학 때 저랑 수업하셨던 분들은 알 거고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긴 하겠죠. 자, 뭐 이게 많이 나오는 문제도 아니고 그냥 해봤자 내신 나와봤자 그냥 뭐 되게 쉬운 문제로 나오긴 할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함수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대충 요런 거 그다음에 뭐 이런 거. 자, 함수를 구별하실 땐 어떻게 하느냐? 세로선을 이렇게 그어가지고 얘네들이 한 점에서만 만나면 그러면은 그게 함수가 됩니다. 그 이유는 알고 있죠? 왜 그러냐면은 하나의 x값당 얘는 뭐야? 두 개의 y값이 대응이 된다는 거잖아. 그쵸? x가 두 명한테 보냈다. 그쵸? 그러면 안 된다 이거야. 하나의 x값당 두 명한테 보내시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예를 들어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여기 구멍이 뚫려 있고요. 혹시 이런 표현 본 적 있어요? 여기 구멍 뚫어 놓는 거? 자, 만약에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데 여기에 딱 구멍이 뚫려 있잖아. 그럼 이건 어떤 표현을 의미하냐면, 예를 들어 여기가 x가 3이라고 해볼게. x가 3이야.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f3에서의 함수값만 정의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이 표현이 되게 많이 나올 거거든, 나중에 돼서. 그래서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으면 3에서의 함수값만 정의가 안 돼 있다는 뜻이야. 함수값만.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만약에 위에 이렇게 딱 해놓으면은 3에서의 함수값이 얘라는 소리입니다. 혹시 뭐 이런 것도 혹시나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만약에 되어 있다면, 그래서 F3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은 여기서 4라고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3이 아니라 4인 거야. 여기 위에 요 점을 찍어 주셔야 됩니다. 뭐 이 정도? 이 정도 말고는 딱히 얘기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앞부분의 개념에 대해서는 그냥 함수가 뭔지만 정확히 알고 정의역, 치역 정확히 이해하면은 됩니다. 자, 우리 넘겨가지고 뭐 앞에 1번, 2번은 그냥 집에 가서 해보시고요. 4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미리 얘기할게. 앞에는 좀 재미없다.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저거 뭐야, 문제 풀 시간을 제가 드릴 텐데 문제를 좀 빨리 다 푸셨다 그러면은 뒤에 고난이도 문제 따로 있으니까 뒤에 고난이도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요거는. 참고로 고난이도는 좀 어렵습니다. 함수는 꽤나 어려워요. 잠깐만, 그리고 오늘 일찍 가야 되는 사람들 뭐 제가 상황 보고 일찍 보내드리긴 할 텐데, 언제 뭐 다음에 올 거면. 근데 오답은 하고 가야 돼. 그건 무조건 하고 가야 돼, 최소한. 그건 해야지, 당연히. 시험지 오답은 해야죠. 그건 당연히 해야지. 그건 맞잖아. 그쵸? 숙제는 제가 뭐 다른 날 온다고 하면은 봐드리긴 하겠는데, 오답은 하고 가세요. 얼마 안 걸려. 내가 많이 풀어줄게, 오늘은. 많이 풀어줄 거야. 좀 어려웠어서. 자, fx는 뭐 2x제곱에 1의 자리 숫자. 뭐 이런 식으로 함수를 줄 수 있다 이거야. 내 맘대로야. 그냥 함수 뭐 지 마음대로 하면 돼. 뭐만 만족시키면 되냐. 여기에 있는 모든 원소가 여기 안에 들어있기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무조건. 그것만 잘 보시면 돼. 그래서 뭐 그냥 계산하시면 됩니다. f1은 얼마야? 2고요. f2는
8이니까 8이고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돼요. F3은 얼마야? 18이니까 8이고 F4는 32니까 2고 F5는 얼마야? 0인가?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Y에 이게 빠져 있으면 이렇게 돼 있었을 수도 있잖아. 그지? 이러면 얘는 함수가 아닌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나? 만약에 Y에 0이 빠져 있으면 얘는 함수가 아닌 겁니다. 함수가 아닌 이유가 뭐냐면은 X의 모든 원소가 대응이 안 돼서 함수가 아닌 거야. 뭐라 그러지? 인과관계를 잘 아셔야 됩니다. 여기에 0이 없으면 왜 함수가 아니냐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X의 원소 중에서 대응이 되지 않는 녀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돼요. O가 갈 데가 없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됐어요. 뭐 끝이야. 앞에는 뭐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7번 한번 해볼까요? 7번? 요게 조금 괜찮거든? 자, 시간 한 2분 드릴 테니까 해보시고 다 빨리 끝나시면은 뒤에 있는 저거 풀어보세요. 고난이도. 다은아 이거 밑에 거 써서 답지해? 한 별씩 쓴 거? 이거요? 아니요. 늦게 생각한 거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썼으면은 아마 인정됐을 것 같아. 근데 조금 더 근거가 있긴 있어야 되거든, 사실. 조금만 더. 근데 사실 한 줄이 딱 있어야 돼. A, B가 실수이므로라는 말이 한 줄이 있긴 있어야 돼. 원래라면. 아니, 그걸 네가 써야지, 당연히. 아니, 그러니까 진짜 정확하게 하려면은 여기다 이제 그러니까 그 사람 예를 들어 채점하는 사람이 네가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를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가 한 줄 딱 써주면 그게 좋죠. 잘했어. 이것도 잘한 거야. 다른 방법도 있긴 있고. 했어? 맞아요? 응. 뒤에 거 해봐. 뒤에 거 아니면 앞에 거. 여러분 이거 어차피 남은 거 알잖아. 숙제니까 다 풀었으면은 뭐 옆에 거 푸세요. 옆에 거 뭐 어렵지도 않아. 뒤에 거 푸시든 옆에 거 푸시든. 그리고 숙제가 어렵다 쉽다 그런 상황 있으면은 꼭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맞춰서 다른 숙제를 뭐 드리던지 할 테니까 요거를 좀 하세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럼 내가 이따가 다른 거 좀 뽑아줄게. 얘들아 감기 조심해라 진짜로.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자 이렇게 된답니다. 여기서 이제 당연히 2차 함수니까 자 2차 함수는 여러분 웬만하면 그림 그리세요. 웬만하면. 자 그림을 이렇게 뿅 그려놓고 보니까 여기 가운데 축이 어디가 될 거냐면은 x가 2분의 3. 요게 축이겠다. 근데 정의역이 0부터 4까지니까 0부터 4까지 한 요 정도부터 요 정도까지겠다. 그럼 이때 최소값은 어디서 가지냐? 꼭지점에서 가지겠고 최대값은 0, 4 중에 꼭지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4에서 가지겠다. 그쵸? 그러니까 f 2분의 3이 마이너스 4분의 1이고 f4가 B입니다. 끝. 요거 두 개 풀면 끝이에요. 그래서 이 함수 부분 여러분 당연히 이름이 함수잖아. 근데 너네 1학기 때 뭐 배웠냐? 2차 함수 주구장창 배우셨잖아. 그죠? 그거 모르면 사실상 여기를 할 수가 없어요. 혹시 좀 많이 어려우시면은 그 앞에 부분이 내가 좀 약하진 않는가 한 번쯤 되돌아보시고 약하면 나한테 얘기를 해줘 또. 그래야 내가 뭘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니까 꼭 얘기를 해주세요. 얘기 안 하면 나 모른다.
뒤에 문제들은 좀 넘어가자. 그냥 8, 90 이거는 집에 가서 해보시면 되겠고, 그 함수의 상등 요거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몇 번 해보냐면은 내가 12번을 먼저 한번 해볼게. 어떻게 하는 건지 약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y는 1, 2, 3, 4. 자, f랑 g 모두 x에서 y로 가는 함수고요. 그러니까 두 함수가 같도록 하기 위해서 그 얘기에 이미 정의역 공역은 고려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뭐 f와 g가 서로 같아야 된다. 그러면은 그냥 이것만 확인하시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F0과 G0이 같아야 되고 F1과 G1이 같아야 되고, 자, 생겨먹은 거는 다르게 생겨먹었지만 그냥 요거 확인만 하시면 된다는 거다.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끝입니다, 사실. 그래서 요거 하나씩 계산 한번 해보시고 넘겨가지고 13번 한번 해보세요. 요거 계산하시고 13번 넘어가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앞에는 뭐 별 거 없다. 안시롱. 공집합이 아니어야 돼. 그죠. 뭐 어떻게 풀었냐 너? 교점 2개. 맞지. 맞죠? 자, 여러분 앞에는 그냥 유형별 문제니까 여러분 그 자존감 키우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빨리 풀어봐. 진짜로 빨리 푸는 것도 연습 한번 해보세요. 요런 거 하실 때 그런 거 연습하는 거야. 내가 진짜 막 한 20초 만에 해봐야지, 그런 느낌. 그런 것도 연습 한번 해보시면 좋다. 요런 거 하실 때. 자, 3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3 이랑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3. 자, 이 두 함수가 같아야 되겠다. 얘가 fx고 얘가 gx인데 이 둘이 같아야 되겠다 라고 하시면은 당연히 fa랑 ga 이렇게 두 개가 같아지는 a 값들에 뭐가 있는지 요것만 찾아보시면 되겠다 이거야. 한마디로 두 함수 같다고 했을 때 그냥 근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은 x제곱, 그리고 내가 여기서 하나만 좀 이상한 건데 하나 물어보긴 할게요. 2x제곱 플러스 4x. 나 이상한 거 너무 많이 물어보나 근데 이게 재밌지 않나? 이상한 게? 아니야? 자, 이거거든? 여기서 근 두 개 나와요, 그죠? 근 두 개가 뭐 이거 안 해봐도 두 개인 거는 알고 있을 테니까. 그래서 x가 마3이랑 1 나와가지고 결국 얘네 둘이 같아지려면 이 a 값이 마3이거나 1이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얘네 두 개가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는 거니까 사실 이거를 이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 세라는 거다, 그쵸? 그래서 4개라고 쓰시면 안 되고 공집합 제외한다고 하니까 요렇게 쓸 거란 말이야. 근데 공집합 넣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은 함수를 이렇게 정의하면 안 되냐 이거야. 이렇게 해도 돼? 이거 함수 맞아? 정의역이 없는데. 그러면 잘 봐.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y에 대응된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다. 놀랍게도. 이것도 함수가 맞긴 맞습니다. 뭔 소리냐면 봐봐.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면 P이면 Q이다 라는 뜻에서 정의역의 원소이면 여러분 이것도 몰라도 돼요. 그냥 혹시나 해서, 진짜 혹시나 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은 만약에 공집합을 제외하지 말라고 했으면 그냥 답이 4가 맞다는 거예요. 굳이 한 개 안 빼도 된다는 거야.
공집합의 원소이면은 이게 아니지. y의 원소와 하나씩만 그거 뭐야? 대응된다 이거거든 사실 저 함수라는 게. 정의역의 원소이면 y의 원소와 대응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야. 이거 마치 p면 q이다 명제처럼 볼 수 있단 말이야. 근데 p가 거짓말이면 애초에 이건 참이라고. 자, 100점 받으면 아이패드 사줘. 내가 100점 못 받았어. 아이패드 사주든 말든 상관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참이에요. 놀랍게도. 되게 이상하지.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맞아. 그렇지만 함수가 되기는 됩니다. 아무 의미 없는 함수긴 하죠. 대신에. 그러니까 뭐 만약에 여기서 예를 들어 공집합을 빼지 말라고 하더라도 그냥 4개라고 쓰시면 된다는 거야. 굳이 여러분이 공집합 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정의역이 공집합이어도 된다는 소리예요. 한마디로. 그냥 그것만 기억해. 정의역이 공집합이어도 상관없어. 가정이 거짓이면 얘는 무조건 참입니다. 가정이 거짓이면 P이면 Q이다는 무조건 참이에요. 이거 100점 아이패드 계속 생각하면 돼. 100점 아이패드. 100점 못 받으면 아이패드 사주든 말든 그 말이 거짓말이 되는 건 아니다. 이것도 몰라도 돼. 그냥. 자, 넘어갈게요. 빠르게 넘어가자. 앞부분은 뭐 여러분들 많이 하셨을 거고 어느 정도 익숙하실 테니까. 1대1 함수. 자, 1대1 함수라 함은 그 누구도 바람피지 않는 함수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y는 바람펴도 돼, 함수에서. 하지만 1대1 함수에서는 안 됩니다. y는 바람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1, 2, 3 있고 y가 아까 전에 3, 4, 5였나? 밑에 뭐 그림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됩니다. 3, 4, 5, 6까지 한번 해볼게. 여기서 예를 들어서 1이 만약에 3으로 딱 갔으면 2는 무조건 3 제외하고 나머지로 가야 된다 이 소리야.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이렇게 가고. 그럼 여기에 한 명이 뭐 비어 있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대신에 여기는 비면 안 돼요. 그럼 애초에 함수가 안 된다. 여기는 비면 안 돼. 그래서 서로 바람피지 않고 딱딱딱딱 한 명씩 맞아 떨어지는 게 1대1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얘가 이제 식으로, 자 밑에 이거 식 있거든. 이거 되게 중요해요. 왜 그런지도 이유를 알려줄게. 자, 식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도 다르다. 자, 이게 뭐냐면 1대1 함수의 그냥 정의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자, 뒤에 문제 한번 볼게요. 어디를 보시냐면 46번이니까 35페이지. 35페이지 한번 볼까? 자,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야. 이런 식으로 가조건이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다르다. 이런 식으로 써져 있거든. 이걸 보시고 여러분은 이 함수가 1대1 함수구나 라고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가지고 49번도 한번 볼래? 밑에 있거든? 왼쪽 아래. 특히나 이 함수 개수 할 때 많이 나옵니다. 49번에 나조건 있어. 얘도 사실 이걸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얘보다 좀 더 강한 조건이에요. 생각해봐봐. 그럴 거야. x1보다 x2가 크면 fx1보다도 fx2가 커야 돼. 이거 우리 뭐라 그러는지 알죠? 증가함수라 그러거든? 위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야. x2가 x1보다 크면은 함수값도 더 크다고. 근데 증가함수는 그럼 무조건 뭐냐? 무조건 1대1 함수라는 소리입니다. 이해된다 무슨 말인지? 얘가 내포돼 있어요, 이미. 요런 사실까지도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대1 함수에 요런 식으로 썼을 때 우리가 이거를 1대1 함수라고 할 수가 있다. 자, 다시 앞으로 넘어올게. 다시 앞으로 넘어와가지고 얘랑 똑같은 거 하나만 쓰고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이렇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자, 이거 뭐냐면 대우명제예요. 대우명제.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다르다. 얘의 대우명제는 뭐냐면
fx1과 fx2가 같으면, 즉 두 함수 값이 만약에 같다면 얘네들은 무조건 그냥 똑같은 하나의 x 값이었을 거라는 거야. 생각해보면 되게 당연해요. 1대1 함수 정의와 그냥 완전히 부합하는 거야. 두 함수 값이 만약에 같으면 두 함수 값이 만약에 fx1도 3이고 fx2도 3이야. 그럼 무조건 x1과 x2는 1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 상황에서. 이런 느낌이에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요거의 대우명제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둘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거는 좀 알아둬야 돼요, 무조건. 그 다음에 요거 잠깐만 얘기하고 넘어갈게. 자,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사인 함수죠, 사인 x. 이게 1대1 함수냐 아니냐 라고 물어보면은 아니라고 대답들을 하실 겁니다. 이거 어떻게 판정하는지 아시나, 이것도? 자, 1대1 함수는 어떻게 판정을 하시냐. 자, 기본적으로는 가로선을 이렇게 그어서 여러 개의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얘는 1대1이 아닌 겁니다. 그쵸? x1과 x2가 다른데 함수값이 같은 게 있다는 소리잖아. 이러면 안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가로선을 그었을 때 아까 함수는 어떻게 했냐면 세로선을 그어서 한 점에서 만나면 함수고요. 가로선을 그어서 한 점에서 만나면 1대1입니다. 요거 알고 계시면은 뭐 그래프 나오는 거는 그냥 요거 가지고 다 푸시면 된다. 이것만 이용하시면은 크게 문제 없이 해결 가능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대1 대응. 자, 빠르게 넘어갈게요, 이것도. 자, 1대1 대응은 그냥 두 가지 체크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1대1 함수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역과 치역이 같은가. 요거 두 가지 체크하시면 되지. 한마디로 1대1 대응은 1대1 함수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치? 1대1 대응. 그다음에 여기는 1대1 함수. 그러니까 1대1 함수가 1대1 대응보다 좀 더 큰 범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조금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1대1 대응이라는 거는 1대1 함수에 단지 뭐만 추가되냐면 공역과 치역이 같다는 것만 추가가 됐거든? 그럼 여러분 100%로 무슨 짓을 할 수 있냐면 1대1 함수를 1대1 대응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이거? 공역에서 치역이 안 되는 부분만 빼시면 될 거 아니야. 예를 들어 이 함수 있지. 이 함수 1대1 대응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 5만 빼면 된다, 이거야. 이걸 이용할 거라서 우리 나중에 정의하게 될 무리함수라는 거 있죠. 무리함수가 이런 것 때문에 정의가 가능한 겁니다. x제곱을 역함수를 취하는데 거기에서 x가 0보다 작은 부분은 갖다 버리잖아. 그래야 역함수가 생기거든.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다시 할게.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1대1 대응이 되고 역함수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쭉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억하셔야 돼. 1대1 함수는 무조건 어떻게 하실 수 있냐? 공역을 적절히 걷어내가지고 1대1 대응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뭐가 되냐? 역함수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그게 우리의 목적이 될 거예요, 나중에. 요거는 조금 기억하시면 좋겠다잉.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원소의 개수인데, 사실 이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크게 뭐 대단한 건 아니긴 해요. 자, 첫 번째 경우. 자, 이게 뭔 소리냐면은 정의역과 공역의 원소의 개수를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정의역과 공역의 원소의 개수. 첫 번째로 nx가 ny보다 더 크다고 해볼게. 한마디로 정의역 쪽의 개수가 공역 쪽 개수보다 더 많은 거야. 그러면 이 함수는 죽었다 깨어나도 1대1은 안 됩니다. 맞겠나? 예를 들어서 x에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고 y에 하나, 둘, 세 개가 있는 거야. 얘가 바람을 안 필 수가 없다, 이거지. 여기 네 개가 있는데 그러면 화살표가 네 개가 갈 거 아니야? 근데 여기 세 명밖에 없다고? 그러면 절대로 1대1 함수든 대응이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요거 하나 있고,
두 번째로 내가 같다고 했나? 두 번째로 그러면은 얘네들이 만약에 같으면 개수가 정확하게 같다면 여기도 1, 2, 3, 4, 4개 있고 여기에도 1, 2, 3, 4, 4개 있어. 개수가 정확히 같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면 1대1 함수도 할 수 있고 1대1 대응도 할 수 있어요. 1대1 둘 다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1대1 대응도 가능하다. 자, 그렇다고 해서 좀 조심하셔야 될 게 무조건 된다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무조건 된다는 건 아니야. 그냥 1, 2, 3, 4 전부 다 1로 가도 상관은 없어. 무조건 되는 건 아니야. 요 정도 체크하시고, 만약에 순서가 요쪽이 더 크다면 한마디로 Y쪽에 4개가 있고 Y쪽에 4개가 있고 X쪽에 3개가 있다면 그럼 여기서 1대1 함수는 됩니다. 1대1 함수는 될 수 있어요. 3개니까 그냥 3개 하나씩 보내면 되는 거잖아. 하지만 1대1 대응은 보이냐 이거? 안 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개수가 만약에 다르면 절대 안 돼. 한마디로 개수가 무조건 같아야 됩니다. 1대1 대응이 되려면. 1대1 대응이 되려면 유한집합의 경우에서는 개수가 같아야 돼요. 무조건 같아야 돼. 하나씩 그 부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쵸? 항등함수, 상수함수 빠르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개념 설명은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쭉 풀면서 뭐 이것저것 문제 풀면서 나오는 내용들 좀 설명하겠습니다. 자, 항등함수 영어로는 이렇게 i라고 쓰고 혹시 이렇게 나오면은 그냥 항등함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항등함수의 정의는 뭐냐면 그냥 요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쓴 애도 항등함수가 될 수 있어요. fx는 x제곱이다 라고 쓰더라도 얘는 충분히 항등함수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냐? 정의역을 제한시켜버리면 이런 식으로 정의역이 이렇게 제한되면 0 나오면 0 나오고 1 나오면 1 나오잖아.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이 나온단 말이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대입한 값이 함수값으로 그대로 나와야 돼요. 그게 항등함수입니다. 그래서 0 넣었을 때 0 나오고 1 넣었을 때 1 나오고 그렇게 되면은 항등함수가 될 수가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실수 전체에서 항등함수다 라고 하는 건 얘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 있죠? 저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상수함수 보통은 뭐 C 이렇게 많이 쓰고 컨스턴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죠. 사실 Y는 K. 우리 요거 사실 뭐 함수랑 뭐 만날 때 직선 긋는 거 할 때 많이 했잖아. 그쵸?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요렇게 그냥 가로선으로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는 뭐냐면 모든 함수값이 하나의 값만 갖는 거. 걔를 이제 상수함수라고 불러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fx는 x제곱이라고 했는데 얘가 또다시 상수함수가 될 수도 있는 거야. 예를 들자면은 이거를 이렇게 잡으면 당연히 상수함수가 됩니다. 그리고 정의역의 개수가 1개면 무조건 상수함수예요. 그것도 한 번쯤 생각해 볼 법하다. 예를 들어 막 그 함수의 개수 세는 상황에서 상수함수의 개수를 세세요라고 했는데 정의역의 개수가 그냥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정의역 개수가 하나면 당연히 상수함수예요. 하나의 함수값밖에 안 나오잖아 당연히. 그것도 조금 생각하셔야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나? 그래서 이 상황들 자체를 조금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는 거야. 얘네들이 요것만이 결국은 항등함수, 상수함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식이 다르게 생겼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 대응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그 상황들을 좀 정확히 이해를 하시고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쉬었다가 문제 풀죠. 10분 쉬었다가 문제 풉시다.